허경영의 영성산업을 통한 총수익가치 3경 4,500조 원.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허경영 현상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허경영 씨 확산 속도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2023년 9월 4일자 조선일보는 사설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허경영 관련 기사를 실었다. 놀랍게도 이 기사의 내용은 예전과는 달리 허경영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그간 언론이 보여주었던 허경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긍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또 허경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인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드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보아 곧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KBS, MBC, SBS 등의 공중파 방송들과 연합뉴스, MBN, TV조선 등의 종편 방송사들도 허경영을 재평가하자는 보도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번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빠졌지만 허경영의 노령수당 70만원 정책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30만원으로 낮춰 그대로 베꼈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허경영의 노령수당 정책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잘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인들 중 사병들의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허경영의 3.3 정책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허경영의 3.3 정책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3.3 정책의 위대성과 허경영의 예지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말을 바꾸어 허경영의 불로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허경영의 3.3 정책이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는 이론이라면 허경영의 불로유는 세계의 과학사를 뒤흔드는 경천동지할대 사건이다. 도대체 인류 과학사에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 허경영이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빅뉴스요 전대미문의 톱뉴스다. 불로유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10월이다. 그 이후 불로유는 2023년 한여름에 떼약볕에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았다. 인류 과학사의 금자탑인 허경영의 불로유는 드디어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까지 등장하였다. 지난 봄 한국식품안전의약청이 공인하는 10곳의 감정회사들이 불로유를 감정한 이후 또 다시 불로유의 안정성이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서 검증되었다. 당시 불로유에 대한 감정회사들의 감정 결과는 세균 검출 없음, 영양소 파괴 없음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번 건국대학교 교수들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다시 나타났다. 이로써 허경영의 불로유에 대한 공신력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시료로 사용할 서울우유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유통기한을 7개월 넘긴 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경과된 서울우유가 영상 25도에서도 세균 증식도 없었고 영양소 파괴도 없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 세계의 축산업계와 식품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우선 허경영의 불로유에 관한 보고를 작성한 교수들은 서울 우유에다 허경영의 얼굴 사진 패치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어찌 우유가 7개월 동안이나 썩지 않을 수 있느냐라며 놀라워하고 있다. 교수들은 이번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의 관련 학계와 식품업계에 대한 홍보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이제 허경영의 불로유에 관한 보고서는 화장품업계, 의약업계, 전자업계, 자동차업계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문은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허경영의 불로유는 어떤 힘 때문에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가? 허경영의 불로유는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연구해내지 못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학사에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허경영은 사실적으로 썩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었다. 그 증거가 불로유다. 이 불로유는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허경영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해 이 신물을 가지고 지상으로 온 것이다. 신의 물질인 불로유를 가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허경영의 직업은 강연업이다. 허경영은 강연업을 통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인류에게 전하고 있다. 허경영의 사명은 인류 역사 3억 5천만 년 만에 익을 대로 익은 영혼 1천만 명을 데리고 백궁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허경영의 지상 목표는 통일이란 구호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허경영의 본업인 강연업과 영성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통일 자금의 규모를 추정해보자. 1. 축복 백궁 명패의 대천사로 인한 수익 1000조 원.
신인 허경영이 주는 축복은 여느 종교의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 주는 축복과는 틀리다. 하늘궁의 백궁명패는 여타의 종교에서 하는 명패와는 차원이 다르다. 허경영의 하늘궁은 초종교이다. 허경영에게서 받는 천사와 대천사는 실존하는 하늘나라의 도움이다. 15세기에 편찬된 격암유록에 의하면 허경영이 백궁천국으로 데려갈 영혼은 1천만 명 내외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천만 명의 구원 대열에 선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축복과 백궁 명패를 하고 일부가 대천사를 받는다면 그 금액은 1,000조 원이 넘는다. 이 기업 축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1,000조 원. 허경영으로부터 받는 개인 축복은 현세에서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상 축복은 백궁명패라고 한다. 허경영의 축복과 백궁명패는 구원의 필수적 도구다. 그래야 지구의 윤회를 끝내고 백궁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축복이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영적 물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국만 해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기업과 법인이 600만 개가 넘는다. 기업 축복은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이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 축복비는 총 1,000조 원은 넘길 것이다. 3. 텔로미어 고정 기술로 벌어들이는 수익 3,000조 원. 텔로미어란 염색체의 끝 부분에 있는 세포의 생명을 관장하는 시계라 할 수 있다.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염색체의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져서 결국 인간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 만약 텔로미어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인간의 수명은 불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허경영은 불로유를 통해 텔로미어 고정술을 이미 선보이고 있다. 불로유가 썩지 않는 것은 텔로미어가 고정되었기 때문이다.